자, 일단은 2단원 혹시 모르니까 진도는 나가볼게. 그리고 본인 학교 진도가 나왔으면은 나한테 뭐 개인 문자든 뭐 카톡이든 빨리 얘기해줘. 일단 오늘 목표는 그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하는 거고, 여기는 어렵지 않고 암기 내용만 좀 체크하시면 되니까 후다닥 할게. 혹시나 학교에서 이게 범위가 아닐 수도 있어도 일단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범위일 수도 있고 나중에 토항각 때 한 번 더 나오거든, 동일하게. 자, 48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기권과 지구의 기원이고, 이 파트에서는 이제 지구에서의 기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어. 첫 번째는 이제 A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기권의 층상구조.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지구의 기권이 어떤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고. 볼게. 첫 번째 1번이 지구의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있는데, 어떤 기체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런 기권의 특징이 있어. 일단 기권의 정의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기체 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일단 첫 번째 특징은 기체 기권의 높이는 약 1000km.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둘러싸는 기권이 이렇게 있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두께가, 높이가 1000km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구의 중력 때문에 기체의 양이 지표 근처에 더 많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희박해진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은 지표 근처에 기체들이 위치해 있고, 세 번째는 암기 대상인데 지구의 그 대기 구성을 보면은 N2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O2, 그 다음이 알곤, 요 순서인데, 요 비율을 보시면은 N2 값이, 요 N2 질소가 약 78%, 그 다음에 O2가 약 21%.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99%가 이제 N2와 O2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구의 대기는 나머지 1% 미만 안에서 아르곤, 뭐 CO2 등등등이 다 섞여 있어. 그래서 보통 암기해야 될 거는 요 순서. 두 번째는 수치 암기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요거 1000km 암기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도 암기하면 될 것 같아. 넘어가서 볼게.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권의 층상구조인데, 지구의 기권은 일단 총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실제로 사람들이 올라가 보면서 그 기권의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은, 지표 근처에서는 올라가서 온도가 감소하다가 다시 온도가 또 증가하다가 다시 또 감소하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어떤 이런, 우리가 층을 분리해 보면은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분리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 층 하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또 층 하나 분리 가능하고, 세 번째 여기까지, 세 번째 층, 마지막 네 번째 층,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층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고, 가장 지표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층, 우리 이거를 대륙권이라고 불러. 대륙권. 그 다음 두 번째 층을 우리는 성층권, 세 번째 층이 중간권, 네 번째 층이 열권. 총 4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한 특징을 일단 암기해 주셔야 돼. 첫 번째는 왜 높아질수록 온도가 감소 증가하고 있냐에 대해서 각 층마다 이유가 있거든. 첫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해. 써볼게. 일단 각각에 대해서 왜 온도가 감소 증가하니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찾자면은, 1번 대륙권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일단 여기가 지표 부분이고 여기 태양 있겠지? 우주 공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를 데우는, 대기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여기서 총 3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지표. 애초에 지표 부분은 지구의 온도도 있기 때문에 이 지표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에너지, 어떤 방출되고 있는 어떤 열 에너지가 지구의 대기를 데우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높아질수록 도달하고 있는 지구의 복사 에너지, 지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구간은.
볼게. 첫 번째 구간은 왜 온도가 내려가니라고 물어본다면은 이유는 이래. 올라갈수록 도달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이 양이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일부는 여기 데우고 끝나는 거야. 올라가다가 대부분은 지표 부분은 데우고 끝나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는 애들은 별로 없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갑자기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더 이상 뭐 지구 도달하고 있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은데 왜 다시 온도가 증가하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요 구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의 층이 있어. 바로 오존층인데, 그래서 요 구간에 성층권 구간에 오존층이 분포해 있고, 이러한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얘가 흡수해. 그리고 다시 얘가 연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볼게. 태양이 자외선을 보내고 있는데 지구로, 그거를 오존층이 대부분 먹어버려 지가. 그리고 다시 그 주위로 열로 방출해. 얘가 다시 얘가 그 자외선을 주위로 열로 이렇게 방출한다. 이게 이유야. 그래서 두 번째, 성층권에서 왜 갑자기 온도가 증가하는 구간이 보이니라고 물어본다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이게 어떤 온도의 증가의 원인이고, 세 번째 볼게. 세 번째 중간권인데, 다시 중간권은 온도가 감소하는 구간이 보여. 이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애초에 대기를 데우는 인자가 태양, 오존층, 지표일 텐데 딱 여기는 오존층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지표로부터 멀기도 하면서 적당히 태양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다시 감소하고 있는 거야, 이 구간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존층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도달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쓰면 돼.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 근데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긴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교재 보면은, 교재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원래 두 가지가 있어. 오존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있고 지표도 있어. 근데 뭐 배우는 에 따라 달라. 써볼게. 이건 얘랑 동일해. 그래서 점점 도달하는 지표에서부터 방출된 에너지가 도달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도달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점차 더욱더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케이스. 마지막은 온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참고로 요 열권이 시작되는 높이는 80km야.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1000까지거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대부분은 열권이 차지하고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지표부터 여기 대류, 성층, 중간권까지가 80km이고 열권은 80부터 1000이라고. 알겠지? 그림이 이런 것 뿐이야. 그래서 온도가 왜 증가하냐? 자, 이유가 뭐냐면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직접 가열되기 때문인 거야. 다시 볼게. 태양이 열을 보내고 있지, 지구로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은 열권에 만나서 얘를 가열해. 다시 가열하는 거야. 일부는 당연히 가다가 끝까지 가서 지표로 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는 대기는 열권이기 때문에 열권을 데우고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유는 그렇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직접 가열되기 때문에라는 게 이게 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외에 나머지 암기할 대상이 몇 개 있어. 자, 볼게. 봐봐. 우리가 1단원은 끝냈지만 2단원에서 더 은근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보면은 뭐 과학을 안 하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과학을 한다는 친구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2단원에서 더 틀려. 실제로 그래. 왜냐면은 공부량이 1단원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고,
2단원이 상대적으로 쉽기는 한데 방심하면은 바로 나가리 되는 게 2단원이어서 그래.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여기. 자 볼게. 대륙권의 특징 볼게. 대륙권에서는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비구름 다 대륙권이야. 그러니까 이런 구름들 이런 거 다 대륙권에서라는 거고 눈, 비 다 대륙권이야. 그래서 특징 중 하나 기상현상이야. 기상현상이 대륙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은 조건이 있어. 자 볼게. 기상현상의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대기에 수증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류현상이 일어나야 돼. 대류현상. 대류현상이 뭐냐면 이미 배웠겠지만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찬 공기가 내려가는 케이스거든. 그래서 대류현상이라 하면은 이런 거 데워진 공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찬 공기가 내려가는 케이스 이러한 게 바로 대류현상일 텐데 당연히 여기서는 봐봐 대륙권은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갑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가능해. 동일하게 중간권도 봐봐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우니까 중간권 내에서도 이런 대류현상이 가능한 층인 거야. 반면에 성층권, 열권은 뒤집어졌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불가능해. 그래서 조심해야 돼 여기. 중간권은 대류현상은 있어. 근데 봐봐 중간권은 대류현상은 가능한데 대신 수증기는 없어.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체는 지표 근처에 있고 무거운 수증기는 상대적으로 지표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는 수증기가 없어. 그래서 봐봐 기상현상의 조건은 수증기와 대류현상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중간권은 수증기는 없고 대류현상만 있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기상 현상이 없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야. 대륙권과 중간권의 공통점은 대류현상인데 차이점은 수증기의 유무이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대륙권은 있고 중간권은 없다. 시험에 무조건 물어볼 대상이야 이거는. 그 다음 볼게. 그 다음 성층권인데 성층권의 특징은 대류현상이 없어요. 안정된 공기층이야. 써볼게. 얘는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구간이고 그러므로 안정해. 안정한 공기층. 그럼 안정하니까 뭐에 유리하냐면은 비행기, 보통 장거리 비행기가 일로 올라가 보통은.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거리 여객기, 비행기야 그게. 여객기의 어떤 항로로 이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물론 제주도 갈 때는 안 올라가고 제주도는 일로 가. 그냥 가까우니까. 근데 어디 유럽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최대한 이런 데까지 올라가서 안정된 공기층에서 가다가 내려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당연하게도 오존층이 있어 여기 안에. 오존층이 있다는 거 중요하고 오존층 중요하고 대류현상 없다는 거 중요하고 오존층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 볼게. 중간권은 이미 설명했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얘는 여기서 그 유성이 보여. 이거 중요해. 유성이 관측된다. 이게 뭐냐면 봐봐 우주에서 떠돌아다니는 작은 먼지나 이런 돌덩이들이 있거든. 걔네들이 우연히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쭉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얘들이 작아가지고 크기가 떨어지면서 공기와 마주치면서 불타올라. 그때 번쩍하는 그 불빛이 있거든. 우린 그걸 유성이라 얘기해주고. 근데 열권은 공기가 희박해서 유성이 내려와도 뭐 별다른 뭐 제지 없이 내려올 수 있는데 중간권부터는 공기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 불꽃이 튀어오를 수 있어. 그래서 이때 유성이 보여.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봐봐 유성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 운석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기층은 열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얘가 불타오르는 그 시점은 중간권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중간권에서 유성이 보여. 시험에 자주 나오고 매번 틀려. 보통 논리라고 하면은 당연히 돌덩이가 열권 먼저 만나니까 열권에서 유성이 보이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고 유성은 중간권이라는 거.
에어컨의 특징은 그냥 공기가 희박하다. 제일 멀리 있으니까. 공기가 상당히 희박하고 이거는 이미 여기서부터 얘기했던 거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저 보통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가 여기 위치해 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로라가 있다. 오로라. 그게 이제 얘네들 특징이야. 다 암기하시면 되고, 하나 더 체크하자면은, 자, 애초에 이렇게 4개의 층이 생긴 이유가 뭐였냐면은 중간에 오존층 때문에 그래요. 오존층. 얘가 없었으면은, 봐봐, 오존층만 없었으면은 써볼게. 자, 지표지? 따뜻한 지표. 태양이 있으면은 지표에서부터 데워지니까 뜨거워. 그러다가 온도가 높이가 증가하면은 식어서 감소하다가 다시 태양과 만나는 시점부터는 올라가겠지. 그래서 원래는 이랬을 거야. 이런 2층 구조, 그러니까 2개의 층 구조일 텐데 중간에 요 오존층이 끼면서 이게 어우러진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오존층이 없었다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넘어가서 50페이지 볼게. 자, 50페이지는 지구의 복사평형과 지구의 온난화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처음부터 얘기해 볼게. 여기가 되게 중요하고, 여기도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지구가 있어. 그리고 위에 태양이 있어. 일단 지구의 평균 기온은 항상 일정하거든. 왜 일정하냐에 대한 내용인 거야. 여기서부터는 첫 번째, 태양이 지구로 복사에너지를 보냈어. 이렇게 보내면은 봐봐, 일부는 대기에서 반사하고 또다시 일부는 지표에서 반사해.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태양이 보냈지만 반사하는 게 있어. 지구에서부터 다 못 받아. 흡수하진 않아. 그래서 태양이 만약에 봐봐, 100을 보내면, 에너지를 100을 보내면 그중 30%는 반사해. 그 다음에 그 외에 70% 정도는 그대로 흡수한다. 알겠지? 이 수치 암기해주셔야 돼. 이 수치 70%. 이게 뭐냐면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알겠지? 70 암기하라는 얘기야. 자, 여기 교과서에는 대기도 흡수하는 돼. 그렇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반사가 30이니까 나머지 지표 및 대기가 70% 합쳐서. 그럼 다시 그릴게. 그림을 그러면 일부는 대기가 먹고,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지표가 먹고, 두 개 합쳐서 요게 흡수되는 양이 70%. 알겠지? 자, 한편 지구도 우주 공간으로 에너지를 방출해. 왜냐면 얘가 에너지를 흡수해주면은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는 거거든. 그러진 않거든. 그래서 반대로 지구도 열을 방출한다. 우주 공간으로. 그래서 볼게. 방출해. 방출하다가 일부는 그냥 다이렉트로 우주로 가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근데 대부분은 지구의 대기에 가로막혀서 볼게. 대부분은 지구의 이런 대기에 가로막혀서 대기가 에너지를 흡수해주고, 다시 얘가 흡수 당해서 당한 이 에너지가 다시 일부는 우주로, 다시 일부는 어디로? 지표로. 이렇게 가. 결론이 뭐냐? 어쨌거나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 즉 볼게. 이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가 방출하고 있는 복사 에너지는 얼마냐? 동일하게 70%야. 얘도. 그래서 흡수량 70, 방출량 7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써볼게. 자, 지구는 현재 복사
평형 상태다. 알겠지? 복사 평형. 그러니까 평형이란 말은 흡수량, 방출량이 같다. 이 말의 의미는 흡수량과 방출량이 서로 동등하다. 70, 70으로.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일정하다. 지구의 그래서 평균 기온이 일정하다가 결론이고, 이때 다시 볼게. 이때 요 그림상에서 정말 중요한 그림이 어디 있냐면 이게 중요해. 요거. 이거. 자, 이 노란색 이게 뭐냐면은 지표가 방출한 거를 대기가 흡수해서 다시 대기가 지표로 재방출하는 케이스야. 다시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 이거를 온실 효과라 얘기해줘. 온실 효과. 그래서 두 번째가 온실 효과야 이제. 와가지고. 알겠어. 가도 돼 지금. 그래서 이번 온실 효과고, 제가 일단 온실 효과의 정의는 뭐냐면은 지표가 자, 좀 길어. 방출한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먹어버린 거야. 가다가. 그러니까 잡아버린 거지. 못 가게. 대기가 흡수하고 다시 대기가 흡수한 이 에너지가 다시 지표로 재방출 되어서 결론이 뭐냐? 어떤 행성의, 어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온실 효과야. 이걸 이래서 따뜻하게 어떤 행성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 이게 온실 효과의 정의고, 뭐 그냥 말이 어려우면은 그냥 평균 기온을 높게 유지시켜주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정확히는 이 현상이 온실 효과야. 요 화살표. 알겠지? 나간 걸 대기가 흡수해서 다시 던진 거야. 다시 지구로. 알겠지? 그러니까 네가 하늘로 던진 걸 누가 다시 받아서 다시 아래로 던진 거라고. 그게 온실 효과라고. 자, 그러면 이런 온실 효과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우주 공간에는 볼게. 자, 달 볼게. 달, 지구. 자, 대표적인 차이가 있어. 일단 달은 대기가 없어. 달은 대기가 없고 지구는 이렇게 대기가 있어. 볼게. 보시면 달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줘. 그냥 받았어. 다시 달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해 에너지를. 근데 방출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제재하지 않아. 그냥 나가버려. 그러니까 누군가 잡아줄 데가 없거든 얘는. 반면에 지구는 태양이 보내. 뭐 그냥 받았어. 어쨌든 대기든 뭐 지구든 간에. 근데 나가는 과정에서 한번 누군가 제지를 해. 이렇게. 이게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높은 상태에서 복사평형인 거야. 다시 볼게. 그래서 이게 온실 효과의 어떤 차이, 대기의 유무에 따른 온실 효과인 거고, 다시 그러면 대기가 있어야 온실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온실 효과는 기본적으로 얘는 대기가 존재해야 그래야지만이 온실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야. 대기가 있어야 온실 효과가 있는 거야. 알겠지? 온실 효과가 뭐니? 이거고.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서 자, 첫 번째 뭐냐면은 그래서 달은 복사평형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자, 볼게. 그래서 대기가 없는 달은 복사평형 상태냐?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어떨까? 복사평형 상태야. 자, 그래서 달은 현재 복사평형 상태.
지구도 마찬가지야. 차이가 있다면은 다른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 상태인 거고 지구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 상태인 거야. 다시 볼게. 복사평형의 상태를 결정짓는 인자는 일단 대기의 유무가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복사평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떤 행성의 어떤 위성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면은 복사평형 상태인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 그러니까 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해. 지구도 일정한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행성의 현재 평균 기온이 낮든 높든 상관이 없어. 일정한 게 중요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이유는 이곳에 평균 기온이 일정하기 때문인 거야. 알겠지? 자, 근데 현재 뭐 알겠지만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린 이거를 온실효과라고 부르는데 온실효과까지 하면 끝나. 뭐 이거 어렵지 않아. 세 번째 마지막 마지막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까지. 일단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뭐냐면은 온실효과가 과다해지면서 온실효과의 어떤 효과가 강화가 되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다시 볼게. 정의가 뭐냐면은 지구에서의 온실효과가 점점 커지면서 지구 안에서의 평균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현상. 이게 지구온난화의 정의고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야. 다시 볼게. 애초에 온실효과라고 하면은 지표가 방출한 복사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한 능력에 따라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나가는 거를 잘 붙들 수 있으면, 잘 붙잡을 수 있으면 그 대기는 온실효과가 뛰어난 대기거든. 오케이? 근데 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이 몇 개가 있어. 자, 온실효과를 잘 일으킬 수 있는 기체, 일명 온실기체인 건데 써볼게. 자, 온실기체에 해당하는 기체들이 있어. 누구냐? H2O, CO2, 그 다음에 CH4. 요 세 개의 기체가 대표적인 온실기체들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 기체의 양이 지구 대기에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나가는 걸 더 잘 붙들 수 있다. 알겠지? 그 얘기는 당연히 더 잘 흡수할 수 있으니까 다시 지표로 재방출되는 양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 양이 많아지니까 평균이 증가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못 나가게 막아버리면은 당연히 더 많이 흡수가 되고 더 많이 방출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지표로. 이 세 가지가 온실기체인 건데 그러면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잘 봐 이거. 다시 온실기체는 정의가 뭐냐? 온실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기체들인 거야. 그래서 수증기도 있어, 여기 수증기도. 너 알겠지만은 사우나 가서 습도가 높은 곳에 가면은 되게 후덥지근하잖아. 비슷한 느낌인 건데 이 세 개 기체가 다 온실기체이긴 하지만 자, 지구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볼게. 평균 기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렇게. 이게 기온이래. 기온이야.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수증기의 함량은 대기에 일정히 같거든? 반면에 이 H2O 같이 증가하고 있어. CO2는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CH4도 증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다시 볼게. 봐봐. 기온은 증가하고 있다. 한편 CH4랑 CO2는 증가하고 있고 H2O는 일정하다. 그럼 H2O가 범위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일정했잖아. 얘는 범인이 아닌 거야. 결론이 뭐냐면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누구냐라고 할 때는 CO2랑 CH4인 거야. 그래서 요 두 놈이 결론이 뭐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지구 대기에 존재하고 있는 CO2하고 CH4의 함량이 증가하는 게 원인이라고. 그 둘 중에 하나만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CO2가 더 영향이 더 커. CO2가. 그럼 CO2만 영향이 있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문장을 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CO2의 비율이 크다 하고 하면 맞겠지. 주로 CO2 때문에 그렇다라고 맞고, 혹은 뭐 CO2 및 CH4가 더 정확한 답이고, 더 있긴 한데 이 정도가 주범이야. 이 두 놈이. 아시겠지만 이 CO2는 언제 나오냐? 아까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 CH4 메테인 태우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연료를 태우면 원래 나와. 이렇게 지구에서 우리가 연료를 쓰면 나온다는 거고, 이게 이제 아쉽게도 온실효과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게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뭐 지구온난화 일어나면 좋을 게 없어요. 뭐 교재 보시면은 영양 보시면은 비가 면적 감소, 만년설화 감소, 뭐 폭염, 홍수, 가뭄, 이상기변, 그냥 안 좋은 건 다 일어난다 보시면 돼. 알겠지?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교재 숙제는 57페이지까지 푸시면 돼. 교재 숙제는 오투 교재 57페이지까지 다 풀어오시고, 일단 잠깐 시간 남은 시간 동안에 빨리 일단은 마무리해봐. 질문한데요. 그래도 돼.